안녕하세요, 여러분. 225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인데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AI 기술이 어떻게 이 복잡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 225조 1천억 원. 이게 바로 올해 2024년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의 전체 규모입니다. 와, 작년보다 무려 7.9%나 성장했다고 하니 정말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엄청난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을까요? 정말 기회의 바다라고 할 만한데 도대체 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끝없는 서류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225조 원짜리 미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사실상 중소기업들한테는 출구를 찾기 힘든 복잡한 미로랑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숨겨진 장벽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페이지짜리 제안 요청서,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 수만 건의 공고예요. 이 속에서 진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 와, 이건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엄청난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중소기업이 넘기 힘든 가장 큰 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미로, 그냥 헤매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손에 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솔루션, 클라이언트가 바로 그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녀석입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기술을 조달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옛날처럼 키워드 몇 개 넣어서 공고 검색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싹다 분석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답, 다시 말해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기술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300개가 넘는 기관의 공고를 알아서 싹 긁어오고요. 심지어 PDF나 한글 파일 안에 들어있는 본문 내용까지 AI가 다 읽어서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산 계획을 미리 분석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경쟁사들은 얼마에 입찰했는지 데이터를 보고 최적의 가격 전략까지 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이건 그냥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최고의 조달 전문가를, 그것도 아주 유능한 전문가를 팀원으로 한 명 데려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냐? 이 질문이 나오겠죠? 이 기술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존의 조달 업무에 쓰던 시간이 평균적으로 62%나 줄었습니다. 특히 제일 골치 아픈 경쟁사 분석 시간은 무려 71%가 단축됐어요. 이건 그냥 일이 좀 편해졌네 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렇게 아낀 시간이 전부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원 한 명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무려 2,480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엄청난 투자 수익률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업의 진짜 목표는 뭐겠어요? 결국 매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술이 어떻게 더 많은 수주, 즉 돈으로 연결되는지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45.5%. 이게 뭐냐면요.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이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이 솔루션을 쓰고 나서 공공부문에서 올린 매출 성장률입니다. 45.5%, 거의 50%에 가까운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매출 성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실제로 입찰 참여 횟수 자체가 32%나 늘어났다고 해요. 더 많이 도전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성공하게 된 아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거기는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가능했겠지 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이 전력은 우리 주변의 작은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영 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 2017년에 세워진 의료, 위생용품 전문 기업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회사죠. 이분들의 고민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 큰 공공조달 시장에서 살아남지?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물티슈처럼 경쟁이 너무 심한 품목은요. 아예 지자체에서 예방키트 예산을 언제 잡는지 미리 파악해서 한 발 앞서 영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또 휠체어는요. 젤큐브 방석 같은 아주 특수한 사양을 요구하는 틈새 공고만 핀포인트로 찾아내는 거죠. 화재 마스크는 특정 KFI 인증이 꼭 필요한 공고만 쏙쏙 골라내서 쓸데없는데 힘 빼는 일을 원천 차단하고요. 이야, 이게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타격입니다. 신영 메딕스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이제 공공조달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누가 더 열심히 발품 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데이터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은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만 봐도 벌써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단순히 한국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 사업까지 따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공공조달은 더 이상 운이나 인맥에 기대는 영역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야말로 인텔리전스, 즉 지능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과연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